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안녕하세요. 전명사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모듈 11 예외 처리 첫 번째 시간, 예외 처리와 예외 타입입니다. 예외를 영어로 ex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벌어지는 예외적인 사항을 얘기해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에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문 에러, 신텍스 에러. 이 구문 에러는 파이썬 구문을 잘못 사용해서 나는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죠. 이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구문 에러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문 에러를 잡아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런타임 에러, 실행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실행 에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실행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의 어떤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읽기로 했는데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연결되지 않았다. 뭐 이러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프로그램에서. 그걸 어떻게 그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강제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놓고 실행시킬 수도 있는 노릇도 아니고.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는 에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실행 에러, 런타임 에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실행 에러 중에서도 논리 에러가 있어요. 잘못 썼네요. 여기에 이 에러가 아니라 에러예요. 에러. 논리 에러가 있어요. 이 논리 에러는 잘 실행이 돼요. 뭐 에러도 발생하지 않고 뭐 네트워크도 잘 물려 있어서 파일도 잘 읽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원래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프로그램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닌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할 때 이건 이제 논리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로직 에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논리에는 비즈니스 규칙이라든지 업무 규칙이라든지 또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썼을 때 나타나는 에러니까요. 이런 에러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에러는 여기 있는 실행 에러를 얘기하는 것이죠. 파이썬을 포함해서 모든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전부 이런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설사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갑자기 실행하다가 뭐 어떤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죽는다면 그러면 이제 대략 난감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이 죽더라도 그 다음에 죽으면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우리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뭐 그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이런 거 쓰다가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쓰니까 책을 쓰다가 뭐 갑자기 그 워드 프로세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쓰던 것 다 날라가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처음 쓸 때는 그냥 쓸만한데 똑같은 걸 두 번째 쓰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컨트롤 S의 생활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떤 작업을 하다가 틈만 나면 컨트롤 S를 누르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맥을 사용하니까 커맨드 S가 되죠. 커맨드 S가 바뀌었던 것 뿐이고 항상 뭐 어떤 작업을 하다가
잠시 뭐 쉬는 일이 생기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컨트롤 S 또는 커맨드 S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예외를 찾아내서 간파해서 어떤 상황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그래서 사용자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도록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로버스트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ROBUST,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뭐 강건한 어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강건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예외 처리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파이썬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죠. 파이썬에서 예외 처리하는 구문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try 해가지고 코드 블록이 나와요. 이 try 코드 블록을 보호 코드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try 코드 블록 안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예외 타입에 따라서 except 해가 예외 타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외 타입 쪽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어떤 에러 메시지를 주고 어떤 대처를 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익셉션 타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때 발생하냐면 이 컴퓨터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0으로 나누기를 할 수가 없어요. 0으로 나누면은 이제 시스템이 죽어요. 프로그램이 죽는 거죠. 시스템이 죽는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 제로 디비전 에러, 디바이드 바이 제로, 뭐 익셉션 뭐 이런 타입의 이제 예외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익셉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try 코드 블록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0으로 나누기 예외가 발생하면 곧방 어디 있든지 간에 곧바로 이 여기로 튀어와요. 제로 디비전 에러.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거죠. 0으로 나누기 예외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try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중에 잘 실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else 문이 됩니다. else 그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공적으로 잘 실행됐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코드를 보면은 try 코드 블록 안에서 g equal foo에서 x, y 이렇게 했어요. 그럼 x가 50이고 y가 0예요. 그러니까 foo 메소드로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러 들어가는 거죠. foo 함수를 호출하러 가는데 이때 x, y를 넘겨주거든요. 이 x를 넘겨줄 때 x가 50이고 y가 0예요. 그러니까 0으로 나누기를 실행하는 중에 요 구문을 실행하는 중에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제로 디비전 에러. 그러면 여기 실행하다가 여기로 튀어옵니다. 요 except 구에서 잡아요. 여기서 이 예외를 잡아서 0으로 나누기 예외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프린트 결과 해가지고 z 이렇게 해준 이 문장은 지금 이 코드에서는 죽어도 실행하지 않죠. 이건 이제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후 함수를 호출하는 동안에 하면은 이제 0으로 나누기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를 실행하다가는 일로 튀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프린트 요문은 절대로 올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y가 1이다. 그러면 어때요? y가 1이면 후 함수를 호출할 때 x가 50이고 y가 1이에요. 그러니까 50 나누기 1하니까 50을 리턴하는 거죠. 50을 리턴하게 돼요.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래서 여기 G에는 50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 결과는 5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익셉션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except구로 여기로 오지 않고 else구로 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성공적으로 실행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까요? 새 폴더에서 챕터 11, 그 다음에 그 챕터 11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죠. divide by 0.py 이렇게 해서 우선 def 해가지고 foo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요. x, y 매개 변수가. 그래서 return 여기서는 x 나누기 y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50이고 y가 지금 0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try 코드 블록에서 이제 foo 메소드를 호출하겠죠. return z for 해가지고 x하고 y 값을 주고 for 메소드로 호출해요. 성공적으로 호출됐다고 하면은 g 값은 결과는 해가지고 g 값을 이제 출력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foo 메소드를 함수로 호출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except 9로 하죠. 여기서 이제 이 XX 타입을 만드는 거지. 제로 디비전 에러 나오네요. 이 예외가 발생하면 이제 0으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0으로 나누기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el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해보면 이걸 실행해보면 0으로 나누기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나오죠. 그죠? 네, 여기에서 얘를 실행하다가 50 나누기 0 하니까 여기서 실행하다가 요 제로 디비전 에러 익셉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나누기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하고서 끝나죠.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y가 1이에요. y가 1이면 그때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성공적으로 수행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실행해보면 결과는 50 성공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실행하다가 여기 0으로 나누기 예외가 발생했을 때만 이쪽으로 태우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0이 있을 때 예외가 발생하면은 저장하고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이율로 안 오죠. 그죠? 여기서 실행하다가 곧장 여기로 태우니까 요걸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문은 이 구문에서는 절대 실행되지 않는 명령문이 되는 거죠. 이쪽은. finally 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finally 구. finally 구는 예외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있죠. 이게 finally 구가 실행이 되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finally 구가 실행이 돼요. 이건 어느 때 유행하냐면 이제 파일을 오픈 같은 거 오픈을 해요. 예를 들어 sample.txt 파일을 오픈하다가 예외가 발생을 해요. 예외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IO 에러 해가지고서 여기 일로 태우겠죠, 그죠? 여기서 실행하다가 여기서 지금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if 파일 초기화값이 지금 none으로 되어 있어요. none으로 되어 있으니까 none이면 그냥 여기 파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지만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오픈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파일은 여전히 null이 되니까. 그런데 오픈하다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read 라인을 읽는 중에 에러가 발생했다고 할까요? 오픈은 됐어요. 오픈했으면 파일을 여기 읽는 중에 예외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오픈된 파일은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read line 읽다가 여기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이 예외가 발생을 하면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이 이제 넌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파일을 클로즈 이렇게 해주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예외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기 실행하는 중간에 어떤 예외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어때요? 파일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리에서 if 파일이 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파일 다 클로즈 해가지고 닫아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문은 예외가 발생을 하던 예외가 발생하지 않던 항상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finally 구를 사용하면 이제 편리합니다.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IO 에러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파일 입출력을 할 때 발생하는 모든 예외들에 대해서 IO 에러라고 하는 타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처리하는데 어떤 예외가 발생하면 이때 IO 에러라고 하는 타입의 익셉션이 예외가 발생하는 것이죠. 한번 이거 작성해 볼까요? 다른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IO 에러 파일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서 파일을 이퀄 넌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try 코드 블럭에서 파일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함수를 써서 파일을 오픈하죠. sample.txt 파일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while true 참인 동안에 빙글빙글 돌면서 if line equal file.readline 했어요. 그래서 if line 라인의 length가 0이면 그 파일을 이제 다 읽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브레이크 해가지고 이제 while 문을 탈출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읽은 라인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while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동안에 이제 예외가 발생해요. except 해가지고 IO 에러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이제 뭐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finally 해가지고 이제 예외가 발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발생하는 예외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if 파일이 넌이 아니면 그죠? 넌이 아니면 참이면 그때 file.close 닫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파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잘 닫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할까요? 그리고 이제 실행해봐요. 실행해보면 어때요? sample.txt 파일 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파일을 갖다가 없앴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삭제했어요. 피통을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이번에 여기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리에서 파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닫지는 않는 거죠. 이게 파일이 지금 파일이 넌이기 때문에 닫지는 않은 거고 그냥 파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나오는 거죠. 파이썬은 이러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타입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계층도의 가장 꼭대기에는 이제 베이직 익셉션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거기에서 generation exit, keyboard interrupt, system exit, 그다음에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이 exception 클래스는 다시 stop iteration과 standard error가 있는데, 요 경로, exception, standard error, 이게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예외 타입이 돼요. 다시 스탠다드 에러 익셉션은 arithmetic error, 또 assertion
attribute 에러, environment 에러 등등의 이제 에러 타입들이 오는데 예외 타입들이 오는데 이 arithmetic 에러 쪽을 보면 또 하위에 floating point 에러 그래서 부동 설정 연산을 실패했을 때 overflow 에러 이제 정수값이 너무 클 때 제로 디비전 에러 이제 이게 나오죠. 0으로 나누기. 또 이제 이런 예외 타입들 전부 arithmetic 에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assertion 에러 어절투문에서 발생하는 거고 attribute 에러는 속성 이름이 유효하지 않을 때 environment 에러는 다시 IO 에러와 OS 에러 그래서 IOL은 파이썬 외부에서 발생한 입출력 실패. 근데 OSL은 이제 운영체에서 발생할 때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이제 OS 에러 타입의 exception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이런 등등의 예외 타입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또 여기 또 있죠. unbound local, reference, runtime, not implemented, syntax error, system error, type error, value error.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세한 예외 타입들은 이런 이제 참조 매뉴얼에서 보고 이런 에러 타입을 써야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